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난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시장은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연일 매수를 이어나가면서 어느덧 코스피는 2,500선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놀랍게도 계속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또 새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전문가들이 가지고 온 야심찬 종목을 확인해 보시면서 1시간 저희와 재밌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언제든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수익으로 빨리 이륙하자라는 의미에서 샵 8226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방송 도중에 나갈 하단의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의 전략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신호주 대표 그리고 이주연 대표 두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가 벌써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시장을 돌이켜 보면은 시장이 쭉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뭐 서머 랠리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같은 시장은 저는 전반적으로 그저 감정에 충실한 시장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증시가 많이 눌려줬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과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관점, 최근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죠. 그런데 일단 시장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늘 시장의 좀 대세 상승장 때 이제 올라가는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올라줬거든요. 물론 이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에 내일 되면은 암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유럽에 암학회 일정이 있는데 그 전에 미국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강력한 좀 이제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에서 그 프리미엄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일단 제약 바이오에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 상승이 최근에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한 6%에서 이제 9% 정도 올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가 올랐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종목도 이제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하나하나씩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일단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건 제가 아까 주봉에서 보여드렸듯이 여기가 2600선입니다. 정확하게 선을 그어보면은 2600선이 어디에 걸리냐면은 지난번에 그 지지대에 딱 걸치게 되고 주봉으로 보면은 좀 이제 명확하게 더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미국 시장이 이제 계속 올라줘야 되는데 일단 미국 시장은 내일 고용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이제 발표가 나고 국내 시장에도 반응이 될 텐데 일단 2600포인트 저기를 이제 강하게 돌파해 주는지 체크를 일단 먼저 해 보셔야 되고 일단 그 시장이 올 때까지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만큼 올랐다고 해가지고 좀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아직 안 오른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시면은 좀 이제 안전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여러분도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제가 오늘 아직 오르지 않은 그 대세주가 될 만한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 한번 해보시죠. 네, 일단 시장이 잘 올라와 주고 있긴 한데 2600선이 지난 장의 지지대이기 때문에 이 2600선을 뚫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장이 잘 올라간다고 해서 무리하게 올라가는 종목에 올라타지 말자라고 또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는 또 시장을 어떻게 오늘 하루 보셨을지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죠. 그렇죠. 이제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뭐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뭐 크게 변동성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대형주들의 흐름이 괜찮다 보니까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코스피라던가 코스닥이 0.7%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다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시총 상위주들이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에코프로는 오늘 뭐 12% 이상 상승을 해줬고요. 근데 그 대형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고 다만 중소형주들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뭐 건설주들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고 장 막판 돼서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들 뭐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에너지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그 외의 종목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좀 침체돼 있고 잠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도 많이 나왔던 흐름들인데 좀 대형주들이 움직여주거나 좀 먼저 상승을 주도를 해주고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은 그 이후에 중소형주들도 따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음 주 시장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제 시장 외부적으로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형주들이 좀 잘 가다 보니까 중소형주를 많이 들고 있으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딱히 체감은 안 될 수 있었던 장이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 중소형주도 뒤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지 다음 주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 밤에 또 발표될 이 고용지수도 중요하고 다음 주에 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도 잘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셨고요. 계속해서 왕좌의 게임 저희 프로그램 룰과 함께 수익률의 변화가 있었을지 수익률까지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왕좌의 게임 순위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는 순위의 변화는 없었는데요. 과연 다음 주 또 변화가 있을지 기대를 해주시면 더욱더 흥미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포트 정비 구역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주백사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어제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매수 범위는 1,700원에서 1,900원,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는 1,600원이고요. 주백사 전문가는 1,8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AS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케이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 가장 좋은 수익률을 뽐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케이프 일단 뭐 잘 흐름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 케이프 같은 경우가 좀 생각보다
좀 이제 수익률 같은 부분에서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게 좀 일단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목표가까지는 그냥 이제 잘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사주고 있고 이제 그 구간까지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초과적으로 눌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장대 양봉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니까 근데 뭐 욕심은 내지 마시고 이제 5,000원 구간에서만 이제 매도하시고 오늘도 제가 좋은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편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5,000원까지만 보유를 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인터지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지스도 지금 한 수익률 5%가량 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흐름이 좀 잔잔합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지난번에 제가 대한해운이 좀 이제 편입이 아쉽게 안 되면서 좀 이제 후발주로 제가 이제 드린 종목인데 최근에 뭐 미국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주의 상승이 나왔고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도 2배, 3배가 아니고 5배 이상입니다. 스타벌크 캐리어스라든지 골든 오션 그룹이라든지 그런 걸 대체로 제가 해서 드린 거고 환율을 보면은 거의 뭐 2013년부터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은 아직도 위에서 놀고 있는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항만 운송이나 물류 쪽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방어주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목표가까지 무리 없게 들고 가시기 바랄게요. 예, 이 종목도 목표가 3,450원까지 쭉 들고 가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조동아원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아직까지 흐름이 좀 상방으로 다시 꺾이는 흐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사조동아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 게 일단 앞전에 이 박스친 구간이 테마를 받아가지고 올라간 구간인데 6월달 시장을 이유로 이제 원래 있던 위치로 이제 회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식량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거론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지금 왜 떨어지는지를 판단해 보면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인플레이션, 그걸로 인한 금리 인상이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는 그 하루 이틀 만에 잡히는 게 아니고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론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가까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일단 아직 안 올랐다는 게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나프타 관련주라든지 알루미늄 그리고 뭐 개육이라든지 뭐 그리고 콩 관련주 다 한 번씩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직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지고 가셔가지고 뭐 외국인도 좀 손실 중인데 저희는 참 잘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까지 홀딩하셔가지고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네, 목표가는 1,950원입니다. 이 구간까지 쭉 들고 가자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연철강 이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삼연철강은 그래도 지금 이제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원일 특강하고 뭐 삼연철강 이렇게 철강주를 2개씩이나 드렸는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포스코의 영업이익 수혜도 있고 세아제강에 뭐 납품하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조선수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급등이 단기간에 일어나는 종목보다는 좀 이제 계단식으로 천천히 오르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편하게 수익을 안겨다 줄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재료는 계속해서 붙어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철강은 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들 만드는데도 이제 철강이 필요하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 거기에도 거의 다 철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강주는 앞으로 뭐 보셔도 좋은 기업이니까 이것 역시 홀딩하시기 바랄게요. 네, 삼현철강 마찬가지로 목표가까지 쭉 홀딩하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주 대표의 많은 종목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샵 826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더 많은 소통 이어나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AS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첫 번째 종목으로는 비츠로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츠로테크 현재까지 한 9%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 다누리가 이제 무사히 발사를 했고 궤도에도 잘 안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좀 아쉽게도 이렇게 원하던 슈팅은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맞습니다. 이벤트가 끝나버려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벤트만 생각을 하고 또 들어갔다면은 매도를 하는 게 맞았죠. 근데 사실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 이유 자체도 일단은 그간에 이전에 누리호가 있었죠. 누리호가 발사를 하고 나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일단 이전에 보시게 되면은 기대감도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근데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으나 기대감, 뭐 재료 소멸 이러면서 급하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이제 바닥을 잡고 슬슬 다시 올라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오늘 다누리호가 발사가 됐는데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다누리호랑 교신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다누리호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계 일곱 번째로 달 위성을 갖게 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세계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 거죠. 그래서 뭐 생각처럼 그렇게 큰 슈팅은 나오지는 않았으나 뭐 이유를 예상을 해본다면은 누리호가 일단 좀 최근에 있었고 그리고 그 기대감이 아직 다 충분히 반영이 될 만큼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주항공을 둘러싼 그런 상황들은 지금 너무나 좋고요. 우리 정책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것도 쭉 가져가 보면서 목표가까지 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섹터이기 때문에 쭉 목표가까지 8,600원까지 보유하자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노레이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노레이도 말씀해주신 이후로 계속 우상향 흐름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뭐 목표가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전문가님. 예, 계속 보유하실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럼요. 네, 이제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노레이라는 종목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기기 관련주기도 하고 의료기기를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앞선 좀 급락 때문에 같이 뭐 기업에 악재가 있었다거나 뭔가 이슈가 있지 않았음에도 시장과 함께 밀려서 좀 많이 저평가 구간에 머무르고 있던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을 해서 큰 장대 음봉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또 바닥을 찍고 다시 크게 또 상향을 하고 있는 조금씩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또 욕심을 부려보고 싶은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까지는 무조건 홀딩을 할 건데 목표가를 더 높일 수도 있다라는 것만 조금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렇게 좀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가 9,800원인데 오히려 상향 조정도 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말씀해드렸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쭉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SP혈셀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수소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고 뭐 크게 아직까지 급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P혈셀은 또 어떤 부분을 좀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SP혈셀은 수소 관련해서 또 드렸던 종목이죠.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 최근에 수소 에너지들 관련해서는 또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실제로 친환경 에너지들 뭐 태양광이라던가 풍력도 또다시 좋은 흐름이 나와줬었죠. 장 막판에서 좀 수급이 몰려주면서 좀 급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 이어서 이제 수소 에너지도 각광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S퓨얼셀 수소 테마가 또 형성이 되면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이 S퓨얼셀이라는 기업에 수급이 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제시를 해드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별로 크게 반응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드렸을 때 여기서 좀 갭으로 살짝이긴 합니다만 갭으로 좀 띄워서 시작을 해서 이게 살짝 걱정이기는 했어요. 이거를 조금 채우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날이죠. 이날 바로 또 밑꼬리를 달면서 갭을 또 메꿔주고 또 올라가주는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좀 더 쭉 가져가 보시고 안정감 있게 또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유니셈은 현재 3%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늘 뭐 종목을 항상 바닥에서 잘 제시해 주기 때문에 무난한 상승세가 다 나오고 있긴 한데요. 자, 유니셈도 현재는 일단은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 거라 보시나요? 네, 일단 유니셈은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었고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외부적인 변수도 있고 변동성도 있고 언제 어떻게 시장이 어떤 시그널로 인해서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또 빠질 수가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최대한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제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유니셈도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많이 저평가돼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제노레이라는 기업이랑 비슷하게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시장에 밀려서 같이 빠졌던,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하락을 하다가 급락을 하다가 여기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또 들어와 줬죠. 바닥에서 1년 반 만에 거의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바닥을 좀 잡고 이제서야 상승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얘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기대를 해보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도 쭉 보유하자 말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드나무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바로 또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종가 기준으로 2%가량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푸드나무도 흐름이 좋네요, 전문가님. 네. 푸드나무도 닭가슴살 관련 중기도 한데 제가 어제 이 푸드나무 상승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닭갈비 먹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네요. 그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날도 곧 다가오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오늘은 뭐 중국의 미사일 공격이 또 일본으로 뭐 향했다 이러면서 일본이 반발을 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을 둘러싼 그런 긴장감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이라던가 어떤 마찰이 좀 갈등이 격화가 되게 되면은 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또다시 부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테마가 붙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 자체도요. 이제 어제 드렸던 자리에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밑에서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돌파를 못하고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딱 이 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 위로 안착을 딱 해줬죠. 그래서 이 위로 이제 좀 클래스가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고, 이 위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쭉 상승할 일만 남은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25,000원까지 쭉 보유하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서 잘 제시해드리고 있는 이주연 대표와 더 많은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826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잠시 후 방송 끝나고 8시부터 또 이주연 대표가 무료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방송을 해주시나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자체도 분위기가 되게 좋았잖아요. 일단 전체적인 증시의 수치 자체는 뭐 플러스로 마감을 한 거는 맞지만 일단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중소형주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중소형주들이 그렇게 큰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테마가 붙지 않은 그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크게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감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왜 다른 종목들은 다 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안 가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시장에서 어쨌든 상승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좀 소외되지 않게 수익에서 소외되지 않을 만한 그런 테마라던가 그런 종목들 오늘도 가지고 왔는데 그럼 오늘 무방에서도 많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뭐 다음 주에 어떤 테마가 또 보면 좋을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꿀팁도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네, 시장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을 또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챙겨준다고 하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또 방송에서는 다 못해드리는 이야기들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잠시 후 8시부터 진행되는 이주연 대표의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우리 신호주 대표가 가지고 온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돼지가 열이 나면이라고 가지고 오셨거든요. 돼지가 열이 나면 뭐 어떻게 되나요? 일단 병에 걸립니다. 돼지가 일단 열이 나면 일단 그렇죠, 병에 그렇죠. 걸리는 거고 예. 사람도 열이 나면 안 좋듯이 맞아요. 일단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뭐 100% 완치되는 그 백신은 없습니다. ASF라고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일단 돼지열병 관련된 수혜주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거는 모든 그 동물에 대한 그 제약 활동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뭐 활동을 뭐 하시거나 그러니까 뭐 사람한테는 뭐 그런 수혜가 있는 뭐 제약 바이오 그 신약 개발 업종은 아니고 그런데 일단 뭐 돼지 열병이라든지 조류 독감 그리고 요런 종목들 특히 뭐 동물이나 한 번에 원숭이 도창 때도 한 번 움직인 종목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종목을 가지고 올 때 보통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냐면은 일단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을 가지고 오고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 그리고 재료가 있다는 걸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힌트는 한국의 새로운 농장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너무 힌트를 너무 추상적으로 드려가지고 그냥 아무도 못 맞추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그냥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한국의 새로운 농장이라는 걸 그냥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네. 거의 이제 직역을 하면은 예. 거의 이제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쉽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못 맞추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제가 힌트 같은 경우를 너무 좀 안 드리기도 했던 것 같고 오늘은 좀 이제 맞추실 수 있게 제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과 실적 그리고 재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쉽게 추리하면은 이제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00%에 가까운 힌트니까 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이기도 하고 한국의 새로운 농장이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이 종목명이 탄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옵티팜 맞춰도 되나요? 맞춰도 되죠. 그럼요. 옵티팜이라는 혹시 종목이 아닐지. 옵티팜. 옵티팜도 돼지열병 관련주인가요? 네, 돼지열병. 돼지 심장 이제 부활 이번에 오늘 돼지 심장 부활을 시켰다 이런 소식이 또 네, 들리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옵티팜이 또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옵티팜이라는 종목이 번뜩 떠오르네요. 농장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팜. 그죠. 농장이면 팜은 들어갈 거 같네요, 확실히. 옵티팜 그렇죠. 맞나요? 일단은 새로운 농장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뉴팜입니다. 뉴팜. 뉴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힌트 들어보셨고요. 자,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식도성 염류질환 신약 개발 중. 이거 진짜 힘든 병이잖아요. 식도성 염류질환. 네. 신약을 또 개발하고 있고요. 네. 어떤 종목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번에 원래 이게 예. 원래 동물 이제 열병만 하다가 이번에 뭐 대표 이사의 이제 아드님도 이제 여기 회사에 이제 재직을 하면서 예. 영유암 이 질병에 대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좀 다각화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평소에 만약에 뭐 매번 적자만 내는 회사가 이제 뭐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뭐에 새롭게 뭐 진출을 하겠다. 그거보다 확실하게 파이프라인이 잡혀 있고 뭔가 이제 안정적인 친구들이 뭐 개발 같은 것도 잘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둔 돈이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전환사채라든지
그런 걸 이제 뭐 발행할 가능성은 이제 매우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진 파이프라인이 있으면은 보통 주주들한테 뭐 피해를 안 주거든요. 근데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실적까지 받쳐주는 걸로 나왔고, 이거는 뭐 8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뭐 두 번째에서 제가 힌트는 뭐 거의 뭐 100%에 가깝게 드렸으니까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샵 826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이 신호주 대표와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에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신호주 대표의 투자 전략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신호주 대표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또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도 이벤트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주연 대표가 말씀드린 힌트를 듣고 종목명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는 문자 샵 826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그 종목명을 맞춰주시면 10분에게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친환경차로 전환 과도기의 주목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뭐 전기차 이렇게 넘어가기 전 과도기에 주목을 하자 이런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최근에 전기차들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전기차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양극재, 음극재까지 해서 전기차를 둘러싼 모든 이게 종목들이 요즘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기도 합니다. 오늘 이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기도 했어, 에코프로가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또 흐름이 괜찮죠. 근데 지금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전기차, 이게 또 친환경 차잖아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기도 했고요. 유가가 급등하기도 했었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 친환경 차로의 전환이 지금 계속 빨라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했고요. 뭐 그 과정에서는 뭐 회의론도 나오고 과연 바꿀 수 있겠냐, 중단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 2023년까지 뭐 전기차로 전환을 한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친환경차로 전환을 한다, 이 사실 큰 흐름 자체는 바꿀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확실하게 된 것 같고 이제 그 과정에서 2023년까지 내연기관차가 생산이 중단이 된다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매년 또 새롭게 차를 사야 될 사람들이 생길 텐데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뭐 내연기관차를 사야 될지 아니면 전기차를 사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간에서 지금 또 과도기기도 하죠. 또 그 중간에서 이제 이런 중고차 시장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중고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었고, 저 관련주들이 뭐 크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죠. 특히나 중고차 시장에 또 대형 기업들이 또 참여를 한다, 대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한때 부각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과도기에서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부각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라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고차 관련주인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힌트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신차 공급 지속, 효율성 개선 기대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신차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 이 중고차 관련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건 또 좀 다른. 예. 이게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신차 공급 차질 지속인데 중간에 그렇죠. 차질이라는 네. 단어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신차 공급 차질 지속 이제 효율성 개선 기대라는 그런 자막인 것 같고요. 그래서 차질이라는 말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뭐 신차를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차를 사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신차를 또 내연기관차 이런 신차를 사려고 해도 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고 하죠.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차 이제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이제 신차를 뽑는 데까지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되고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6개월까지 지속이 된다고 해요. 우리 앵커님 차 있으신가요? 차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래서 이제 차를 새롭게 또 이렇게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야 되는데. 네, 저도 오래 없어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래 걸려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또 1년이나 6개월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또 당장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걸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 시장에 관련한 거기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힌트를 살짝 좀 드리자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기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 뭐 효율성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투명한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렇게 투명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현재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사셔도 좋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보셔도 좋은데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종목들을 더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업 재무제표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나와 있는 자료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 숫자고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들로 뭔가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시장이 좀 많이 어렵고 흔들거리는 시장에서는 특히나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게 숫자로 또 눈에 보였을 때 발표가 됐을 때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종목 추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중고차 관련주는 뭐 그렇게 우리 시장에 많지는 않아서요, 대표님. 네. 어떤 종목일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소카 같은 게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일단 소카는 IPO 아직 기간이기 때문에 뭐 100% 아니고 아까 이주연 대표님도 한 종목 했기 때문에 저도 딱 한 종목만 K카 추측해 보겠습니다. K카. 맞나요? 오랜만에 네. 노코멘트 해도 되나요? 네, 노코멘트 해도 돼요. 네, 노코멘트. 느낌이 왠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이 정답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을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총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명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눈에 띄는 기관 매수세라고 하셨는데요. 기관이 이 종목을 많이 사들이고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화면을 조금 같이 보고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 여기 이제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외국인들은 많이 들어왔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기관 쪽, 이 초록 색깔이 기관 쪽입니다. 기관 쪽이 좀 파랗죠. 많이 파랗죠.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했고 오늘은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의미를 둘 만한 그런 유입은 아니었던 것 같고 상당히 매도세가 좀 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며칠 동안 연속으로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시장에서 이 종목만큼은 꽤 오랫동안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10거래일 연속 이상 한 2주 동안은 계속해서 기관들이 매집을 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추리를 해보시는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한 10거래일간 연속 지금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흐름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어떤 종목일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지금 빨리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 10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전문가의 오늘 전략주에 대한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 한국의 새로운 농장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대한 유팜이라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돼지열병 관련으로 한번 시세를 강하게 줬던 종목인데 차트를 좀 이제 길게 보시면은 예전에도 시세를 줬던 구간이 보일 겁니다. 이제 평소에 13,000원 구간에서 이제 놀다가 시장이 좀 이제 안정화가 되면은 15,900원까지 심심치 않게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친구고요. 여기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수익 보는데 뭐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기업에 문제가 있느냐. 기업은 오히려 2018년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 열병 그리고 신약 개발 이 두 가지의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기후가 좀 말이 아닙니다. 뭐 동물도 집단 폐사를 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그런 백신 같은 게 이제 필요한 시기이고 그런 이슈까지 이제 종합해가지고 내가 이러한 이유로 매수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걸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편입이 안 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1,300원에서 11,300원까지 그리고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9,3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대로 대응하시되 최대한 싸게 잡으시면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신호주 대표가 가지고 온 전략주는 대한유팜인데요.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9,3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주연 대표가 가지고 온 전략주를 만나볼 텐데요.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안내를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오늘 중고차 관련주인 것까지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이어지는 방송에서도 어떤 이야기들 말씀해 주시나요? 네, 일단 지금 최선으로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또 앞으로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지금 테마가 붙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테마가 또 활성화가 될 것이고 어떤 테마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따가 종목명이 공개가 되고 이제 여러분도 많이 추측을 하고 계시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만한 저는 지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종목의 이제 가격 전략도 구체적인 가격 전략도 좀 가지고 가셔서 받아가셔서 수익까지 꼭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가지고 온 전략주, 중고차 관련주죠.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과 함께 앞으로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섹터까지, 종목까지 안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이주연 대표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그 버튼만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잠시 후 8시부터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도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주 대표님, 다음 주는 어떻게 시장 좀 보고 있으시고 어떤 전략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일단은 전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일단 좀 보고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약간 이제 틀에 맞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여태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냥 저는 뭐 시장이 뭐 빠진다고 뭐 투자를 그냥 아예 쉬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뭐 종목으로 그 이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강하게 이제 튀어주면은 주력주라든지 이제 고점에 있는 추세 매매를 하고 이제 뭐 시장이 아직까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면은 전 이제 추세가 반전되는 그런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추세 반전 매매를 일단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일단 환율이 떨어진 것도 좋지만 일단 뭐 미중 갈등도 지금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증시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며칠 정도는 쉬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 달러가 떨어진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절대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달러 속에서 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2013년 부근이거든요. 2013년 부근부터 지금 여기 구간까지 올라갔는데 여전히 뭐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구간이죠. 절대 국내 시장은 이 환율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들어왔다고 해서 본격적인 매수라기보다는 공매도 쇼커바링인지 한번 의심도 한번 해봐야 되고 우리는 이제 오를 때도 됐지라고 했지만 뭐 6월 달처럼 그렇게 뒤통수를 맞은 시장이 아직 2달도 채 흐르지가 않았어요. 그때 매도할 걸 이런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일단 기회는 맞습니다. 그게 어떤 기회냐면은 대박을 노릴 기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긴축이 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익 중인 게 있으면은 본전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손실이 큰 종목을 작은 손실에 마무리하고 수익 중인 거는 이제 현금 확보를 하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은 뭐 다음에 기회는 뭐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주도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전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면 본전에서도 정리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826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요즘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다음 주 장 중에도 신호주 대표와 더 많은 소통을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의 다음 주 장 전략도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도 다음 주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너무 급하게 또 상승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호주 대표님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미국이 그동안 그렇게 올랐으니까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선에서도 좀 아마 거기까지 도달을 하면은 좋겠지만 도달하지 못하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좀 외부적인 변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대부분의 또 주요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해오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또 실적 발표가 남아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도 또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서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또 옵션 만기일도 있어요. 여러 주요 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종목별 실적이 발표되는 그런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테마가 붙는 그런 테마별 차별화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 이제 오늘 무방에서 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방송 좀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또 꿀팁 얻어가시고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가면서 또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종목별로 섹터별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또 이야기는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샵 826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참여 코드만 입력하시면 바로 노란톡에도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다음 주 방송 없을 때도 장중에도 이주연 대표와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8시부터 이주연 대표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앞서 다 말씀 못 드렸던 오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과 함께 앞으로 또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좋은 알짜 종목까지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잠시 후 8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왕좌의 게임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전략과 또 좋은 종목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